네, 경주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난 8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2달 만에 이번에는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경주 현지에 마련된 연암TV 야외 스튜디오에서 지금 현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에서도 그 연설을 했었고요. 예.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CEO 서밋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자면요. 예.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했고요. 언뜻 보면 본인의 그 자랑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조금 이제 박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사실 좀 전에 우리 김민가 앵커님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여기 차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뒤에서. 바로 손을 흔들어 주더만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또 말은 또 해야 되니까 예. 결국 자기 국내 의회 시정 연설 아니면 대국민 연설 같았어요. 예. 에이펙 서밋이면 글로벌한 전 세계의 의제들을 말해야 되는데 집권한 이후에 자기 업적들을 나열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의 장점,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세계적으로 모든 안보 자기가 해결한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나열했거든요. 예. 물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국가부채 4조 달러를 줄였다고 그랬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집권할 때 한 36조 달러였거든요. 국가부채가. 예. 5경이 넘습니다. 근데 8월 달에 37조 달러로 늘어났고 8월 지금 10월 21일 기준으로 미국 발표가 2달 만에 예. 2달 만에 1조 달러 또 늘어요. 지금 38조 달러예요. 근데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데 줄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 예. 그러면서 자기 업적을 과장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사실은 좀 독선적인 연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좀 결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업적을 강조하는 인파이팅을 했다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협력을 강조했어요. 예. 그러니까 에이펙의 중요성, 이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이런 상황에서의 그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예. 신라의 또 개방성을 얘기했어요. 네. 이 경주 도시. 예. 그 다음에 캐대언이 혼문. 그러니까 이 모두가 연대해서 혼문을 여는, 그렇게 보면은 독선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이재명 리더십이 사실 은근하게 충돌하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연설에 대한 평가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한 2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한미 그 정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단기간인데 이것도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시기가 맞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예. 일단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글로벌 국가로서 정립한 경주라는 이런 고도에서 에이펙을 개최하는 그런 국력의 기반이 되니까 예. 이런 판이 깔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 온 거라기보다는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이 핵심이고 예. 아시아 순방, 그러니까 아세안, 그 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그렇죠. 미중 예. 정상회담, 예. 그 다음에 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일 보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하고는 관세라고 예. 하는 경제 문제의 핵심적인 타결사항이 남아 있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예. 아세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소홀했거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은 이슬람의 그 영향력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세안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전통적으로 아세안은 중립 성향이 강해요. 네. 어디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 중국 견제를 위한 아세안,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것도 인도네시아는 가장 아세안의 제일 큰 대국이잖아요. 예. 지금 중동의 하마스 사태로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그 민심이 안 좋아요. 예. 그걸 좀 다잡는 효과. 그 다음에 미일 정상회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중 정상회담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면서 이번 예. 아시아 순방이 우리한테는 이제 현안인 예. 경제 문제가 좀 깔려 있으니까 이게 지금 주목받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세안도 잘 어루만져야 되고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다 있으니까 개인적인 그 선호에 따라서 방문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왜냐하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은 11월 1일까지 열리는데 이왕 온 김에 거기도 참여하면 좋은데 거기는 참석한다고 내일 떠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독선적인 자기중심적인 리더십이에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리얼리티, 본인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리얼리티 쇼처럼 경제도 그다음에 정치도 예. 안보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분명히 31일 1일인데 본인은 30일, 31일 일보고 가거든요. 예. 그럼 일정이 바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디서 문제를 찾을 수 있냐면 네. 만일에 김정은을 만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하루 이틀 더 먹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뒤 일정이 비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입으로도 그랬어요. 내가 한국이 마지막 일정이니까 뒤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럼 만일에 한국을 배려하고 예. 에이펙이라고 하는 협력과 연대의 공간을 중시한다면 그럼 에이펙에 당연히 참석해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보고 가는 게 사실은 예. 외교적인 결례고 두 번째는 김 위원장하고는 이제 불발되는 분위기예요. 예. 아직 만약의 가능성은 네네. 남아있지만 예. 그런데 만일에 우리로서는 김 위원장을 만나도 안 만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한 번 더 문제 해결에 입구를 푸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만약에 내일 만난다고 보면은 에이펙의 모든 시선이 거기로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경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보는 남을 배려하는 행보가 아니라 본인만 내세우는 독선적 리더십이 사실은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조 연설에서도 예. 일정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 위원장 이제 회동이 거의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발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저는 불발도 크게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둘이 만난다면 사전에 북핵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니까 사전 준비가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실무진들이 여러 번 만나야 되는 거고 의제를 조율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냥 만나는 거거든요. 만남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합의문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물론 그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입구를 형성하니까 우린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예. 그러나 그런 만남을 위해서 경주 에이펙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가 대사, 예. 그다음에 에이펙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묻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의미가 뭐 묻힌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의미나 중요성이 좀 감소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만났으면은 만난 대로 좋은 거고 저는 만나지 않았어도 예. 그 나름대로 또 하나는 김정은에게 시그널을 확실히 줬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만나자. 만나고 싶다. 그다음에 제재 해제 그렇습니다. 논의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너 뉴클리어 파워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조건은 충분히 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충분히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의사를 이미 접수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고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 정도로 성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그 조한범 박사님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본회의가 열릴 10월 31일 1일에 열릴 그 건물이고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은 경주 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경주 박물관이라는 곳에 상징성도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라니까 금관 양식이 되게 많고요. 예. 금관도 선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모형을 선물했고 한국 최고의 훈장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했습니다. 그것도 금색이더라고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받고 빨리 써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환대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확하게 트럼프 맞춤형이죠. 예. 왜냐? 금을 좋아해요. 네. 본인이 왕인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금관을 주면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예. 그럼 대훈장을 왜 줬느냐? 예. 잘했다가 아니라 네. 앞으로 잘해라. 어. 우리가 기대가 크니까 우리하고 잘해보자. 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어렵게만 한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예.
앞으로 잘 해보자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해보자라는 게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기여해주고 등등. 경제 문제도 예. 안보 문제도 협력 체계로 가자.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는 골프 공을 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골프 공하고 금관하고 비교하면 아베 트럼프 채도 줬고요. 네. 예. 아, 근데 골프 채도 그렇죠. 줬고요. 골프 채하고 그 골프 공하고랑 금관이랑 보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누구라도 금관을 잡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왕 리더십을 선호하는 트럼프. 예. 그다음에 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확하게 의중을 깨뜨렸다고 볼 수 있죠. 선물이. 그 외교라는 게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외교예요.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교는 실리기도 하지만 네네. 그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라포, 어떤 정상 간의 예. 친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러잖아요. 나 푸틴 같이 네, 네. 나 김정은 같이 네, 네타냐후 같이 네. 예. 그게 없으면 어려운 외교적 현안들이 음, 풀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외교적 라포, 예. 친근감 형성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 오찬을 겸한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확대 정상회담 있고 그 양국에서 쭉 그 참모들도 쭉 앉았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언뜻 들으면 뭐야 우리나라도 그러면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핵잠수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엔진. 원래 잠수함은 물속이니까 물속은 공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속에서 디젤 엔진을 못 돌려요. 네. 물 밖에서 부상을 해서 예. 아니면 스노클링, 공기 구멍을 올려놓은 다음에 디젤 엔진을 돌리면 그걸로 축전을 합니다. 예. 충전이 다 되면 들어가서 조용히 다녀요. 근데 문제는 이 충전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고래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렇죠. 되는 그래야 거죠.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자주 네.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핵 추진을 하면 이건 분열이잖아요.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로 에너지를 얻고 예. 그 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산소까지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핵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예. 물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박사님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예.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고 더 여쭤볼게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에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립니다라고 앞에 운을 띄우고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의 자막 능력이 떨어져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면 우리의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 중국 견제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부담도 덜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핵심 내용이 엔진만, 그렇죠. 핵 추진 엔진만 예. 이렇게 핵무기 싫다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래식 잠수함은 뭐 이론상 예. 며칠은 있을 수 있어요. 공기 불안한 3주까지 가요. 네. 근데 이건 평시액이고 예. 갑자기 급기동을 하면 한 1시간이면 다 떨어져요. 아.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얼마든지 물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장기간 자망이 가능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앞에 또 운을 뗀 부분이 뭐냐면요. 그 이후에 바로 언급해서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언급했어요. 예, 예.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고 이 얘기를 유성락 안보실장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그러니까 우라늄은 광석에 아주 미량이 들어 있어서 이걸 골라내서 농축을 해야 됩니다. 네. 5%까지 농축을 하면 원자료들은 연료봉이 되고 20%까지 농축을 하면 원자력 잠수 연료봉이 돼요. 그래서 농축 권한이 우라늄이군요. 농축 권한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네. 그 우리한테 권한을 왜 안 주느냐? 고농축 이건 저농축이고 90%까지 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인데 고농축이라는 예,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연료병을 다 쓰고 끄집어내면 예. 재처리하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재처리 권한도 우리한테 안 줬어요. 왜냐?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거든요. 예. 그 플루토늄이 나가사키에 떨어진 펜맨 원자폭탄이거든요. 아, 양쪽이 다 위험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주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미국이 줬어요. 일본은 다 준 거예요? 얼마큼 준 다 거예요? 줬어요.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그게 뭐냐면 예. 농축도 20% 미만의 농축이에요. 아, 제한을 걸었군요. 그렇죠. 예. 9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축과 플루토늄을 만들면 우리가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농축 과정과 재처리 과정은 기록을 다 남기기 때문에 예.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으면 국제원자력기구에 사찰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럼 기록이 다 남아요. 그럼 20% 정도의 그 농축 권한만 줘도 괜찮은 겁니까? 왜냐하면 일단 농축하는 권한을 갖잖아요. 예.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 연료, 세계적인 원전 대국은 우리가 원자력에 들어가는 연료봉을 자체적으로 못 만들고 다 수입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자력의 자주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재처리를 하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폐 연료봉들을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우리로서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가 핵물질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이 가장 중요한 게 평화적인 이용이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 그다음에 중국이나 가상의 적국에 대한 억지력이 현저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잠수함이 급이 3개거든요. 네. 장보고 1 이게 1200톤급, 예. 장보고 2가 1800톤급, 장보고 3가 지금 그 배치원이 이 안창호급 3000톤, 세척. 예. 배치 2가 3600톤급이거든요. 이번에 장영 실험이 나왔어요. 네. 근데 배치 3가 4500톤급을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게 지금 급이 정확하게 핵 추진 잠수함에 적합한 톤수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종합해 보면 예. 배치 3 4,500톤은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확보하겠다. 예. 그러니 우리가 평화적으로 할 테니 이 연료를 할 수 있는 농축 권한을 다오. 예. 그러면 니들이 중국 견제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덜어줄 수 있지 않니? 우리는 북한도 막을 수 있고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제안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입니까? 당연하죠. 예.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네. 돈 안 들고 한국에 재처리, 농축 처리를 주면 우리는 경제적 능력이 생기고 그다음에 잠수함 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니까 예. 중국이나 가상의 적국들이 인도태평양에서 잠수함 활동을 할 때 상당한 견제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 이런 거 권한을 좀 다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해서 그런 권한을 줄까요? 일본은 줬다는데 예. 줄까요? 우리나라한테? 줄 가능성이 여러 징후로 봤을 때 높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뭔가 달라고 아, 하겠죠. 예. 대신 예. 내가 이쪽에서 양보하니까 예. 네가 이쪽에서는 좀 줘야지. 요 그럼-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관세 문제로 연결이 된다면 예, 예. 그걸 카드로 잡고 관세 문제는 너네하고 협의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관세 문제도 거의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관세 25%를 15% 낮춰주는 대신에 네. 3,500억불을 투자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말했고 예. 정상회담 모두 발에서 말했고 계속 조선업 얘기를 해요. 예. 기조연설에서는 조선업 우리 배를 많이 만들 거고 대한민국과 협력할 거라고 예. 말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또 그리어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 예. 한국 오는 기회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한국은 이미 미국 조선업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화, 필리, 조선도 말하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해양 패권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한국에 없으면 해양 패권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3,500억 중에서 1,500억은 마스가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이건 항목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2,000억 불입니다. 근데 2,000억 불은 일본하고 우리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예. 1년에 가용한 그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150에서 200억 달러다라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고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은
250억씩 8년을 투자하는 쪽 아니면 더 낮출 수도 있고 예. 즉 요걸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로선 충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네. 미국은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은 효과를 즉시 봐야 되니 예. 더 많이 단기적으로 해라. 요 싸움 삿바 싸움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 어마어마한 쟁점들은 아닌 것 같다. 예. 지금 안보 쪽은 방위비 증액도 큰 문제 없고 원자력 협정도 큰 문제가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예. 마스카도 됐고 그럼 그 2천억 불 갖고 이제 지금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 말대로 예. 시간이 지연되는 게 실패하는 건 아니다. 지금 국익을 관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박사님과 저와 더 여기 그 스튜디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곳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 컨벤션 센터 앞 야외 스튜디오 앞을 지나간 거란 말이죠. 예.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제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럼 거기서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 브리핑 나오기 전에 잠시 예측을 하신 건 어떤 결과를 발표할까요? 이제 제일 좋은 건 합의하는 거죠. 예. 자, 전격적으로 투자 문제, 관세 네. 문제에 합의를 봤다라는 시나리오인데 예.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 가능성은 쉽지 않다. 다소 낮은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했던 일부 네. 한미 원자력 협정, 예. 마스가 그다음에 관세 문제에서 진전된 부분들 예. 그래도 전혀 뭐 지금 잘해봤 그냥 좋은 얘기만 했다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예. 지금까지 합의됐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네. 이런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그 핵 추진 잠수함, 그 사용 핵 연료 재처리 문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언급은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예. 한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권한을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든지 왜냐하면 아직 세부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서로 삿바 싸움이니까 예. 다 이렇게 패를 다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긍정적인 몇 가지 방향성 제시한다면 양측이 합의 안 한 부분들을 이어가는데 서로 상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브리핑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장 딱 찍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런 그랬으면 큰 틀에서, 좋겠는데 예, 큰 그 틀에서 가능성을 방향을 흐름으로 봐서는 예.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 그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북미 회담은 거의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예. 말을 했어요. 예. 북한에서.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행기에서 말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한국 가는 거. 예. 근데 오는 날 아침에 순항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의도로 해석합니까? 순항 미사일은 일단 예.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예.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니에요. 네.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예. 그것도 바다에서 북한에서 서해나 동해로 쏜 게 아니고 서해에서 내륙으로 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위협이 안 되는 우리들의 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말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안 갔지만 넘버 투인 박정천은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핵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예. 수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예. 일종의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거다. 왜냐?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예. 지금 아침에 그 도착하기 전에 미사일을 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그러나 또 집어서 얘기하면 이 얘기일 네. 수도 있죠. 예. 만나도 우리가 핵보유인 거 알지? 핵보유 인정해줘야 돼. 예. 이런 메시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요. 그 지금 그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남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들리는 게 아니라 원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한 두세 가지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강한 그 구애의 그런 느낌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걸 표현을 하는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는가? 그리고 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이익이 있고 만남을 거절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예. 세계의 안보 문제를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예. 러브 전쟁은 24hours, 24시간 안에. 네. 중동은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 예. 그 다음에 김정은과 러브레터 주고받았다. 요 세 가지거든요. 예. 러브 전쟁은 지지부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휴전을 중지하고 있고 지금 거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에너지, 예. 기업 제재. 이거는 치명상이거든요. 여기다 토마호크까지 제공한다고 그러면 게임 체인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도 저항은 하지만 꼬리를 내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핵무기 막 쏘는 건 뭐냐면 헥헥거리는 이유는 아, 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조만간 너무 이제 회담 연기한 거 트럼프 대통령 회담 연기했잖아요. 예. 조만간 만나야 돼 입장을 바꿨어요. 지금 특사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발표할 그 직후에 예. 푸틴 특사가 미국 방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브 전쟁은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휴전을 갈 겁니다. 예. 중동은 지금 뭐 다시 흔들리지만 거의 끝나가는 단계다. 예. 뭐 네타냐후가 아무리 더 저렇게 확전시키려고 해도 이스라엘 하마스. 예,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도 예. 갑자기 태국 캄보디아 싸웠어요. 이번에 아세안 갔잖아요. 가서 갔잖아요. 평화협정 예, 중재했어요. 같이 함께 그때 했죠. 얼마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 미국에서 중재했어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예전도 중재했어요. 네. 인도 파키스탄도 또 중재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에이펙 이 기조연설에서 다 나열했어요. 가는 데마다 합니다. 내가 다 했다. 예. 내가 다 했다. 뭐 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죠. 뭐 캄보디아, 태국이 뭐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퍼즐 김정은 트럼프가 위원장. 원하는 외교안보 평화 해결의 마지막 퍼즐이 김정은이거든요. 예. 만일에 이번에 만났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할 수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러면 이거는 노벨 평화상을 가는 노벨상이군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싫어도 사실 줘야 돼요. 예. 만일에 북한 문제 해결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든 세계 분쟁을 자기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종의 어떤 자아도취에 가까운, 물론 일정 부분은 사실이죠. 예. 예.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퍼즐이 북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완성하면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발표가 됐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는 2024년 거다. 네. 나 후보일 때. 미리 정해 있었다. 그렇죠. 올해 만일에 이 성과를 내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그 노벨 평화상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 만나려는 생각이 큰 거군요. 그게 크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예. 아직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를 공격할 핵 능력은 있어요. 예. 불행하지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ICBM,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아직 없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에요. 네. 뭐 가끔 있다 없다 하는데 그건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는 얘기고 ICBM 정각 발사, 정상각도 시험도 안 해봤고 예. 재진입도 안 해봤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만약에 막아버리면 그럼 미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미 공격 능력을 막는 건 예.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있고 예. 개인적 성취욕도 있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캠페인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의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입장은 어떤 걸까요? 본인도 절대적으로 만나고 싶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러 밀착했지만 경제 엉망이거든요. 네. 지표만 좋지. 그다음에 북중 관계 개선했지만 베이징 9월 3일 날 갔죠. 김정은 위원장이. 또 10월 10일 날은 리창충리 서해 1위 갔죠. 그럼 뭐예요? 중국의 서해 1위 아무 의미 없어요. 서해 1위가 지금 경제에 오잖아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 놓은 이 동맹의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시진핑이거든요. 네. 이번에 우리를 최대한 견인해 내려고 할 거거든요. 일명 정부는 또 실용주의 얘기니까. 그럼 지금 시진핑, 이재명 둘이 웃는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중 관계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북한 교역의 95%가 지금 대북 제재거든요. 예. 북미 관계 해결하고는 안 돼.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러 북중은 그건 사이드고 사실은 본심은 미국에 있거든요. 예.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2018년 19년에 세월 만났잖아요. 네네. 2018년 6일 싱가포르, 2019년 2월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 그때 호되게 당해서 안 만날 수 있다 이런 말도 그거죠. 나오던데. 그러니까 호되게 당해서 그때 뭔가를 얻었어야 되는데 못 얻은 상처가 너무 크니 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 않고 내가 충분히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그런 모임을, 그런 정상회담을 나가겠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조건도 없잖아요. 지금 예. 애매하잖아요. 뭘 주겠다도 없고. 그렇죠. 말은 지금 불만 연기만 피우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밑 접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는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주고받을 것들을 조율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곧 만나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고치라기보다는 이 정도 했으면, 예. 그리고 김 위원장도 만날 얘기를 했잖아요.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예. 뭐라고 말했어요. 비핵화만 요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이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예. 그럼 만날 요건은 조성된 거예요. 근데 이번은 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욕심을 냈고 네.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했던 거죠. 그렇군요. 좀 급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급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예. 그럼 세계의 담판이 경주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장소는 뭐 그 김해공항 쪽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그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완화된 분위기잖아요. 100% 관세 더 더하지 않겠다. 히터료 1년 동안 판매 하겠다 이렇게 예, 예. 1년 있다가 유예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세계적인 경제에 타격이 클까요? 지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불을 질렀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이 방어하는 입장이고,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이었다면 시진핑 주석은 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맞추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진핑 체제가 그 일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약점을 많이 보완했어요. 그럼 그만큼 거의 같이 맞대응할 정도로 올라온 겁니까? 왜냐하면 트럼프의 약점을 파고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가장 취약점이 에너지하고 식량, 특히 가축들이 먹는 사료거든요. 예. 이 두 개를 꼭 주면은 숨통이 쪼이거든요. 뭐 첨단 기술도 있죠. 예. 그런데 콩은 어떻게 됐어요? 남미에서 우회적으로 완전히 미국에서 콩을 안 사가요. 그러니까 최대 고객인 중국을 뺏긴 미국 농가들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예. 콩은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안 되잖아요. 못 팔면 폐기해야 돼요. 트럼프 최대 지지층인 농민층, 농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 아픈 데를 찌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히토리오. 예. 히토리오가 없으면 중국이 세계 히토리오 매장량의 한 70%,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망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지금 히토리오는 매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완전히 공예 산업이고 정렬하는 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이 생태계 만드는데 1, 2년 갖고 안 돼요. 이걸 치고 들어가니까 예. 미국이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100% 그래? 그럼 내가 100% 추가한테 할 거야? 이 100% 추가를 받으면 중국은 치명상을 입거든요. 157% 되는 거죠? 예, 기존에 57%가 예. 합쳐갖고. 그러면 양측 다 이게 충돌하면 양측 다 치명상을 입거든요. 그런 싸움을 누가 합니까? 아. 그래서 맹수끼리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흐지부지 될 것 같은 치명상이니까 거예요? 상황 관리. 예. 그러니까 이 직전에 있던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이 담당 부총리, 경제담당 부총리가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히토리오 통제 1년 유예할게. 예. 그래, 나도 100% 100% 안 부과 안 할게. 그럼 원점으로 돌아간 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부분에서는 아, 그래, 잘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나 시진핑 존경해. 시진핑 만나러 갈 수도 있어. 상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칼을 뽑았잖아요. 그럼 찔러야 되는데 관세를 부과해야 되고 중국이 양보해야 되는데 중국이 양보하면 안 그래도 중국 경제 어려운데 예. 일방적인 양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타협 내지는 상황 관리 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러면 크게 뭐 기대할 정도는 아닌가 보군요. 기대는 뭐냐? 예. 더는 안 싸운다. 아, 더는 안 싸운다. 더 으르렁거리진 않는다. 더 치고받지는 않고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 거다. 그러나 예. 극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부분적인 합의나 아니면 상황 관리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에이펙에 참여하는 각국 정상들 몇몇이 모여서 저녁 특별 만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가서 그게 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는? 전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생각은 뭐냐면 일단은 관세를 통한 미국 경제 부흥, 그 다음에 중국 견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없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네. 이라는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원래 인도양 태평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든 건 사실 아베였어요. 근데 아베가 그걸 가져오니까 헐렁 가져다가 내가 가질게 해서 인도 태평양이 왜 인도 태평양이냐? 예. 인도가 중국을 서쪽에서 막아주는 인도하고 중국은 왼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태평양은 중국을 포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가 맞고 남쪽엔 호주가 맞고 동쪽에는 일본이 맞고 미국이 중심인데 이게 쿼드예요. 중국을 포위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 전쟁만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서는 중국 견제가 전략적인 또 포인트거든요. 그러려면 아시아 태평양 이 에이펙에서 시진핑은 아직 안 왔거든요. 예. 그럼 에이펙의 주요 국가들과 만일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을 한다 그러면 예. 중국을 견제하는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런데 협력 체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11월 1일 날 차기 의장국인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넘겨주면서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익을 챙겨야 될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예. 대충 예정이 돼 있고 예.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그 가려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리창 총리가 10월 10일 북한 전승절 일병식에 갔어요. 예. 그 주석단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9월 3일 날 태남만 막루에서 우푸틴 좌정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과 북한이 급속히 밀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왜냐? 예. 시진핑이 여기 오잖아요. 예. 11년 만에. 어. 미국도 만나지만 우리를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난번 유엔총회 때 트럼프 대통령 연설과 시진핑 연설을 들었다 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의 세계 질서, 기업, 그 다음에 친환경, 예.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방지.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 안 하고 예. 이제 유엔은 의미가 없다. 내가 다 한다. 탄소 배출 뭐 의미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시 주석이 연대, 그 다음에 우리는 친환경,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기여 거꾸로 됐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시진핑의 전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피즘이 연대보다는 미국만 고립주의, 협력보다는 자기만의 이익, 예. 기여보다는 이윤 이렇게 가버리니까 예. 빈자리가 많이 생겼거든요. 동맹도 등을 치거든요. 네. 심지어 여길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국제사회의 기여, 연대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예. 이게 시진핑이 생각하는 그 시진핑 중심의 1대1로거든요. 외교적 1대1로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예전의 미국이 아니죠. 조지아 사태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국민의 예. 감정이. 그러니까 북러 밀착으로 삐져나간 북한도 데려오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게 시진핑 주석의 본심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서해 구조물 사건도 있지만 그건 네. 계속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새로운 관계 발전 이런 쪽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예. 그런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실용주의에게서는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잖아요. 예. 또 한중일이 공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동병상련이에요. 그럼 싸워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아, 오늘 긴 시간 조한범 박사님께 에이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먼 거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될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였습니다.